근데 이제 사실 이제 선거 패배 이후에 이제 어쨌건 국민의힘 내부는 한동훈 위원장도 그만두고 좀 다소 어수선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뭐 윤지옥 뭐 원내대표가 계속 하기도 힘들 거고. 그래서 결국은 지도부를 다시 꾸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때요? 지금 얘기 나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일단 누가 하냐 그거보다 체제가 비대위로 갈 거냐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갈 그래, 거냐인데 물리적으로 전당대회를 그게 빨리 할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어렵다. 자 근데 일단 뭐, 지금 네. 비대위의 임기가 6월 6월 28일까지고 네. 6월 28일까지 예를 들어 정식 당 대표가 안 나오면 비대위를 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렇지. 뭐 하루라도 이 비워놓을 수가 없잖아. 그렇죠. 당 지도 체제를. 아무것도 안 해버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몇 달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또 비대위가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 구조가. 어. 그러니까 일단 공식적으로 지금 전당대회를 빨리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전당대회라는 거는 네. 어느 정도 축제의 성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디 체육관이라도 빌려가지고 뭐라도 붙여놓고 뭐 기호 1번 누구 하면은 뭐 박수 치고 와 하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이러고 하진 않잖아. 그렇죠. 뭐 우리 맞아, 당원이 뭐 뭉칩시다, 뭐 잘합시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지금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는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초상집에 가까운데. 전당대회를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논리적이지 않다. 당장. 그래서 비대위 체제가 이제 있어서 누가 비대위원장 될지는 모르겠어요. 뭐 관리형이 오겠죠. 그리고 거기서 해서 이제 전당대회를 비대위를 해서 뿌린 다음에 다시 그 이후에 전당대회를 그렇죠. 한다. 순서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동훈 비대위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로 윤재옥 권한대행 체제로 가는 게 6월 28일 끝나니까 네. 그때 이제 7월부터 있을 또 다른 비대위를 브릿지 비대위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전당대회를 준비해서 전당대회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럼 이 비대위원장 별로 중요하지 않지.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서 전당대회를 하기 위한 비대위원장. 그렇지. 전당대회에서 그럼 누가 당 대표 될까? 그게 궁금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자 그때쯤 되면은 대선이 2년 6개월 정도 남아요. 그렇잖아. 그렇지. 대선이 2년 6개월 정도, 2년 반 정도 남는데 저희 당은 당원 당규상 당 대표는 대선 1년 반 대선 후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당 대표직을 1년 반 전에 관둬야 돼요. 그럼 얼마 안 되네. 그 기간이 계산해 보면 또 이렇게 물리적 수치 시간이 한 1년밖에 안 남네. 그게 내년 9월이에요. 그러니까 네, 당 대표 1년밖에 과정. 못 해. 만약에 이번에 나가면 대선 주자가 그렇지. 대선 주자급 되는 내가 딱 한 대선 나가야지 하는 사람이 2년이잖아요 임기가. 그렇죠. 자 9월에 됐어 당 대표가. 자 백성문이 됐어. 근데 백성문이 잠재적 대선 주자인데, 네. 근데 1년만 하고 관둬야 된다니까. 그럼 또 비대위가 나와야 돼. 그러네. 참 그 하나네. 그 문제가 좀 있네요. 그러면. 그게 이제 당권 대권 분리. 그렇죠. 예, 당권, 그것 대권 때문에 분리. 만들어진 지가 20년 된 얘기예요. 자 따라서 그러면 대권 주자급 정도 되는 사람들이 9월이라고 얘기를 그냥 쉽게 네. 9월에 있을 다음 전당대회 대표에 나갈 거냐? 그 머리가 많이 복잡해지겠네. 굳이 나갈 그렇죠. 이유가 없을 거예요. 그 나가서 제가 괜히- 판단할 때는 왜냐하면 이 국회가 완전히 이제 저쪽이 원사이드하게 이제 갈 텐데. 처음도 아니고 두 번째잖아. 그렇지. 190석이. 그러니까 완전 근육 이래가지고 온단 말이야. 이제 벨트 다 한단 말이야. 식스팩 해가지고 나타날 텐데. 그거를 내가 당 대표로 해서 할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첫째. 그러네 일단. 네, 그게 이제 일단 있단 말이에요. 야 이게 누가 당 대표를 한다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게 이 그래서 사람이 좋다 저 사람이 좋다 어떻게 문제가 또 아니네. 돼 있냐면 저희가 왜 당 대표가 그럼 관두면은 비대위가 나와야 되느냐라고 얘기하는 게 승계가 자유롭지 않은 거 승계가 부자연스러워서 그래요. 지금 당 대표를 따로 뽑고 최고위원을 따로 뽑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 대표급인 사람 중에 만약 2등, 3등, 4등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렇지. 근데 당 대표급이 아니라 이제 좀 이제 소장파 이런 사람들이 소장파들. 이제 최고위원을 하잖아요. 네, 보통 그렇지. 근데 이제 승계 순서가 당 대표가 관두면 원내 대표가 하고 뭐 이렇게 그렇죠. 가잖아. 여기서부터 이제 레벨이 떨어지니까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처럼 자 최고위원 선거를 해서 1등이 대표, 네. 2등, 3등, 4등, 5등, 6등 뭐 이렇게 딱 놓고 1등이 그러면 2등이 승계하고 이러면 그렇죠. 자연스러워. 맞아. 근데 그래서 이게 따로따로 뽑으니까. 따로따로 뽑지 말고 단일성 지도 체제를 만들자. 그런 얘기까지 있는 거예요. 아유 복잡해. 진짜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복잡해, 상황이네. 복잡해. 그러면은 머리가 뭐 지금 어쨌건 뭐
당 대표 얘기가 하마평에 이제 오르는 사람 중에 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안 한다고 하는 건 아마 지금 형님 얘기하는 딱 그런 거에 맞는 것 같고 자기 대선 생각하면 괜히 여기서 스크래치만 나고 또 1년 있다 그만둬야 되고.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약간 당 주류와 다른 얘기를 하면서 존재감을 키우면서 네. 이렇게 갈 생각을 하니까 당 대표가 되면 안 되지. 그렇지. 하면 당 대표 안 돼서 되지. 그러면 안 되지. 하면 안 되지. 아, 그러니까 일단은 안철수 의원은 본인의 존재감을 키우는 게 주 목적이 될 수밖에 없는 입안에 구조네. 반장을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회장을 해야 되니까 아. 반장을 안 해. 그러니까 입안 반장에서 괜히 중간에 회장 선거 나가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면 그 다음에 생각할 만한 게 뭐 나경원 의원 이게 뭐 이제 소위 수도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몇 명 없어 근데 없죠. 찾아보니까 몇 명 없어. 그 또 선수가 어느 정도 된 분들은 뭐 다 돌려막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근데 좀 또 그렇다고 또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뭐 사실 도나스 얘기도 나오잖아요. 막 심지어 우리 근데 도나스가 이제 자기는 이제 그거 안 된다 안 한다 뭐 연론도 안 되고 안 한다 뭐 이런 뭐 그런 얘기도 미리 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충격요법은 될 수 있어도 사실 당을 끌고 나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 그게 제가 정치가요 아무나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이 훈련과 그 또 경험 그런 게 확실히 필요한다는 걸 제가 많이 느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조선 제일검이라고 해서 당에 왔는데 선거 치르면서 아마 굉장히 많은 걸 느꼈을 겁니다. 이게 여기를 굴러봐야 돼요. 그렇지. 아이돌 인기 있다고 딱 하나 빼서 드라마 주인공 만들고 그런 건 연예계에서는 가능해요. 정치권에서는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도나스 개인을 위해서도.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유튜브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도나스가 당 대표 되는 건 반대예요. 그는 스스로에게 저는 좋지 않아요. 도봉에서 그 지역 발전 같은 걸 많이 해서 이제 국민의힘에 유리한 지역을 그쪽 배트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우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 기억하세요? 박지현이라는 여성이 비대위원장 한 적 있잖아요. 그렇지. 공동 비대위원장. 보고라고 막 지금 어떻게 됐어요? 놀리고.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 딱 이제 얘기가 되겠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는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 아까 많은 분들이 또 저희 대통령실 얘기를 많이 했는데 대통령실 때문에 뭐 이런 뭐 대통령이 잘못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뭐 논란이라기보다 많이 비판받았던 측면에서는 좀 수직적 당정 관계가 많이 나왔었거든. 그 전에. 네, 예전에. 그래서 이번에 당 대표는 그러면 안 된다. 이제 그래도 당 대표가 되는 사람은 대통령실과 좀 이렇게 할 말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있어요. 그 얘기는 이제 친윤이라고 하는 분들이 꽤 많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되지 않냐고 하는데 적어도 그런 이 얘기를 하려면은 총선 전까지의 당정 관계를 수직적이라고 전제를 하고 얘기해야 되는 거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뭐 그런 측면이 있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은 만약에 그 이전의 상황을 수직적으로 했을 때 그것과 유사한 상황이 이번에도 앞으로도 재현이 될 거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그렇진 않다. 그러니까 저는 하여튼 이제 이게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보통 많이 총선에 요번에 이제 국회의원 된 분들은 대통령보다 임기가 길잖아.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대통령한테 공천권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음 또 국회의원 선거 나갈 때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니까 4년 이후니까 28년도니까. 네, 그러니까 이 전보다는 훨씬 자유롭게 소위 붙을 수 있다는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 근데 그거는 좀 달라요. 대통령 그래요? 임기가 1년 남은 게 아니라 3년 남아 있어요. 그렇지. 어딜부터? 아직은. 아니 그리고 이 생각을 해야 돼. 우리끼리 나눌 필요가 없어요. 여당이에요. 여당이라는 거는 민주당이들이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지위예요. 그렇죠. 야당 국회의원 세 보이죠. 190 몇 석 있고 지들이 막 근육 자랑하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법 만드는 사람입니다. 집행권이 없단 말이에요. 집행은 정부에서 하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가 90%란 말을 해요. 선수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말이 돼. 너 총선 져놓고 왜 그래? 물론 총선 이기면 훨씬 좋죠. 그렇죠. 여소여다가 처음입니까? 그러니까. 여러 번 있었어요. 우리 지난번에 무소속 4명까지 해서 107석이었는데 이번에 한 석 늘었어. 108석. 물론 상황이 다른 것도 알고 하지만 너무 이 국회의원의 권능에 대해서 그렇게 보실 필요 없습니다. 뭐 이재명 대통령 다 된 것 같죠? 우리도 그런 적 있어요. 이회창 여의도 그렇지. 대통령이었는데 결국 2번 다 안 됐어.
맞아, 여의도 대통령이었죠. 우리도 그런 쓰라린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하니까 딱 와닿네요. 그러니까 너무 쫄지 마요. 그러니까 지금 막 가끔 요즘에 정치화사에서도 이제 댓글들이 약간 슬픈 댓글들이 많아, 예전보다. 아니 그러지 마시라니까. 옛날에 뿜뿜빰빰 되게 많았다가 또 슬픈 댓글이 많아. 이런 게 많아요. 79년부터 제가 봤다고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번 총선에서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고 그래도 이 총선 전 국회하고 조금 다를 것 같다는 얘기는 아까 그런 얘기들 때문에 있긴 했는데 이제 문제는 특검법이거든요. 많아. 최상병 특검부터 저기 저 김건희 여사 특검에다가 이채 양명주래. 하여튼 뭐 외웠어. 하도 얘기해가지고. 그다음에 한동훈 또 한동훈 조국 저기 얘기하는 그까지 하면 6개. 그거는 나도 개인적으로 빼고 싶은데 하여튼 그러니까 한다는 거니까 뭐 어디선가 한다고 하는 거. 일단 첫 번째 한동훈 뭐 특검 뭐 조국 그 대표가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그거는 민주당이 당연히 안 받을 거고, 그죠? 그건 아예 그냥 하다 말 것 같고. 그러다 어디 갈 것 같고. 근데 지금 제일 이슈는 최상병 특검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지금 약간 또 안철수 의원도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좀 찬성하는 입장인 것 같고, 그리고 그 김재섭 의원도 도나스도 약간 찬성 쪽 입장, 그리고 좀 저양적인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다던데 이거 어떻게 될까요? 말의 무게를 생각해야 됩니다. 네. 국회 가시는 분들은 말의 무게를 생각해야 되죠. 똑같은 그죠? 질문을 오늘 라디오에서 저 국회 갈 사람도 아닌데 받았어요. 법안 내용을 봐야죠. 그렇지. 그게 뭘 보고 얘기해야죠. 그러면서 사실 제가 기사를 봐서 물어본 거예요. 네, 제 상대편 박원석 전 의원이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민심을 받아들이면 최상병 특검이 이번 총선 결과에서는 하라는 의사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정책 투표 해가지고 300표인데 그 중에 190 몇 표가 저쪽 나오고 그거 아니잖아요. 민주당이 표가 더 많이 나와서 의석수가 많다 하더라도 그럼 민주당의 모든 정책을 우리가 다 해주고 국회에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논리가 세상에 어디 있어? 그렇죠. 그건 아닌 거예요. 왜 그런 자동 논리를 이상하게 빗대가지고 마치 뭐 끝났어 최상병도 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도 하고 니들 뭐 받아야지 니네 졌잖아. 아니라니까요. 영수증 잘 봐. 어디 써 있어? 어디 써 있냐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의 무게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성급하게 그래? 그러니까 그 형님 얘기 중에 저도 이제 일단은 최상병 특검 하는데 그 법안 내용을 모르잖아요 지금. 그 법안을 보고 합리적이라면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것도 봐야지. 그렇지. 만약에 이게 도저히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의 내용이라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재판 중이에요. 알아요. 네. 재판 중인 걸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거를. 뭐 추가 기소한다는 거야? 뭐 어떻게? 그러니까 모르겠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거예요 지금? 재판 중지하란 말도 했어요 이준석 대표가. 그거는 좀 말이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그래서 헌법 바꾸려고 그러나 쟤들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공부를 하라고. 공부를 하시라고요. 아무리 용산과 대립각을 만들어놔서 본인의 정치적인 위상을 올리려고 하는 의도는 알겠으나 아니, 저만 해도 이런 생각이 딱딱 나오는데 국회의원 4선 된 사람이 그러면 돼요? 안 그래요? 내가 우리 뭐가 틀렸어? 법안 봤어? 제목은 봤냐고. 제목도 없잖아. 없죠. 그럼 뭔데 찬성을 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찬성이냔 말이야. 왜 자동이야? 그렇지. 재판 중인데? 그럼 뭘 위해서요? 그럼 이 사람은 빼고 해요? 박정훈 대는 빼고 해? 그럼 뭘? 수사 대상이 뭐야? 이 얘기를 해야지. 보고 해야지. 그렇죠? 제가 아까 그 기사를 봐서 형한테 그 질문을 한 거예요. 김원사본간에 제가 기본적으로 다 보고 들어오거든요. 형이 그러니까 우리 백건이 진행을 잘해.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또 하나 이제 논란이 될 만한 거는 뭐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가 또 있을 수 있겠죠.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 네, 도이치모터스. 근데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검찰이 조금 답답해. 그러니까 왜 종결을 하든지 말든지 이거 뭔가를 해줘야 뭐 그 다음에 후속이 뭐가 나갈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도이치모터스 특검 거는 이제 검찰에서 그동안 했던 수사 내용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김건희 여사 이걸로 뭔가 수사받아서 기소돼서 처벌받고 이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뭔가 결론을 내주고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그냥
이러지도 않고 뭉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벌 뭐 약식 기소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이 부분 때문에 계속 논란이 되니까 이거는 좀 검찰에 빨리 정리를 해줘야 된다. 저도 그 부분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검찰이 정리를 안 해주면 이게 계속 이게 계속 1월 그러니까. 1일이냐? 보랏빛님이 백변 혼났다는데 아까 제가 최상병 특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다고 혼났대 형한테. 아니 연기한 거예요 연기. 저희는 연기 잘합니다. 우리 또 볼까요? 네, 영하트 2024님. 여기는 호칭도 싫어요. 여기는 한동훈 위원장님 완전 팬이십니다. 거지 같은 막말로 분노가 더 쌓입니다. 홍준표 시장이 그 말에 그 가시만 없으면 훨씬 더 국민적 지지를 받았을 텐데 저 부분이 아쉽다. 이걸로 저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바로 이해했습니다. 저는 저희 당에 있는 저보다 훨씬 정치 경험 많고 정치적으로 훨씬 더 훌륭하신 분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 희석형님이 이제 진정한 이 당내 평화주의자시죠. 왜냐면 우리가 이겨야 되니까. 이겨야 되니까. 여기서 이 편 나누고 저기서 저 편 108석 나누고. 갖고 우리끼리 왜 싸우냐고. 여기서 또 누구 내쫓고 누구 또 뒤로 이거 안 돼요. 그래서 망하잖아. 그러니까 그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대선은 같습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27년 대선은. 그건 진짜 중요하지. 그거 지면 정말 그거는 진짜 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거 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엑스라지 자유님 비도 오고 그래서 내 생각에 한동훈 위원장님 보고 싶습니다. 레전드 네버다이. 여기 뭐 한동훈 위원장님 팬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제르가디스님 그게 안 나가시잖아. 아까 나가신다 그러더니 계속 부정적인 의견만 말씀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아니. 용산 그분이 바뀌셔야 되는데 지난 2년을 보니 기대가 1도 안 생깁니다. 특히 이번 선거를 통해 보인 용산의 모습 심각했습니다. 문제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대선 때 안철수 엄마를 생각납니다. 근데요, 일단은 뭐 이제 내일 대통령이 이제 총선 관련 입장 낸다고도 하시는 것 같고 앞으로 좀 보죠. 저도 변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번 총선의 결과를 받아들고 그냥 똑같이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또 대통령 또 크게 봐서 대통령실 어떻게 변하는지는 좀 보고 저희도 어차피 또 바뀌고요. 평론해야죠. 그게 본심이든 연기든 괜찮아요. 뭐든 상관없어요. 국민들이 느끼면 돼요. 그렇지. 그게 제일 국민들이 변했네? 변하구네? 짓고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이러면 성공인 거예요. 150일 돌직구만 오다가 이제 변하고 던질 줄 아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보자고. 일본에서 또 우리 이나님. 일본. 네, 안녕하세요. 저 글이 여기 있네. 이렇게. 고맙습니다. 자, 밑에 볼게요. 네, 우리 신정혜님. 또 오셨습니다. 계좌원 동참합니다. 우리 한동훈 위원장님과 함께 같이 한 시간들이 비겁하지 않았고 후지지 않았기에 행복이었습니다. 또다시 시작하며 이루어가시는 걸음걸음 반드시 승리하시길 파이팅 응원하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저희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맨스테이님 이거 너무 재밌죠. 한간의 사또 변호인 구인란이라고 합니다. 진짜 캐시 지급해야 해서요. 다 들어갔어 이번에. 진짜 이제 변호사가 없어도 재판 연기할 수 있겠네. 이거 또 짜증나는데 갑자기. 이거 너무 웃기지 않아요? 사람들이 아는구나. 그러니까 바로 맨스테이님이 되게 이렇게 촌철살인 멘트들 많이 날려주시는데 이제 큰일 났네. 저 변호사 비용 지급을 해가지고 이따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또 변호사비 대납이라고 우리가 우스갯소리까지 얘기했는데. 국회의원 그럼 얼마에 해당하는 거야? 진짜 깝깝합니다. 깝깝해요. 근데 진짜 저기 변호사 어떡하지? 그거 다 가가지고 변호인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건가? 그런가? 재판에 성실히 나가야죠. 그러니까요. 이재명 씨. 그러니까 적당히 좀 이렇게 좀 몇 명은 들여보내고 몇 명을 해야 되는데 다 들여보냈더라고요 이번에. 그러네. 진짜 제가. 가면 되지 뭐. 가면 되긴 되는데 본회의 웃기긴 하잖아요. 이거는 추석 그거 체크하는 거 개딸들 하는 거 거기서 빼주고. 근데 국회의원은 그거 변호사 못 하지 않나요? 그건 모르겠어요. 못한다. 겸직금지다. 죄송합니다. 못한다. 그래서 안 돼요. 그럼 국회를 관두든지. 그러니까 큰일 났네요 진짜. 나 저거 되게 아주 재밌는 얘기였어요. 그러네. 보랏빛님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밑에 이선희님 한동훈 국민의힘으로 돌아와서 당을 새롭게 일으킵시다.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아요. 명분과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기다려 봅시다. 명분과 시간. AJD님. 그런데 김 여사님 특검은 받아도 털릴 것이 없잖아요. 저도 약간 비슷한 생각이 있는데 저는 없다고 봐요. 법안 자체에 좀 문제가 있는 것들이 좀 있어서 그랬던 거고요. 문통대 검사들이 2년간 털어도 발견한 것이 없는데 특검 받는다고 해서 뭐 더 나올 것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망신주기용으로 특검을 활용하는 목적인가요? 선거철만 되면 김 여사님 특검 얘기 나오는 것에 좀 닥치게 하고 싶은 마음에
그런 말도 안 되는 특검에 찬성하는 마음이 들기도 해서요. 저게요.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가 지난번에 이제 총선 거부권 전에. 때문에 이렇게 됐지만 거기 내용 안에 뭐가 있냐면 이 사건을 수사하던 중에 알게 된 또 다른 뭐 관련된 일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그 별건을 하게 돼 있다고 별건. 이게 사실 조금 말이 안 되는 거기다가 또 매일매일 또 브리핑해야 되잖아요. 매일 브리핑하게 하면서 완전 총선용으로 한 거였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한 거지. 뭐 총선용 좋아요. 뭐 그것까지 하지만 그 앞에 부분이 자, 이 사람의 요 부분에 대한 특검을 하자면 그것만 하는 게 맞잖아. 거기다 대고 이거 하다가 보니까 뭐가 생기면은 명품백도 뭐 하고 다 찝쩍거리는 거야. 그리고 자기들이 거의 임명하는 특검 가지고 한다면 그 현실적일 수가 없죠. 사실 저도 그런 부분 그래서 때문에 그런 이거는 거죠. 말이 안 되지 않냐 했는데 이제 그거는 묻히지. 왜 반대해? 그러니까. 공정이라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딱 그런 그 워딩이 그래서 제가 막 떠드는 거예요. 이렇게 받을 이렇게 수가 없다. 그건 여사 특검 같은 경우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그런 단서 달더라고요. 좀 법안 내용이 수정이 좀 다 되고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면 몰라도 좀 쉽지 않다 이런. 그래서 취지예요. 제가 법안 내용을 보자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저희 쪽이 받을 수 있을 만한 명분을 저기서 줘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근데 지금처럼 그냥 무작정 계속 똑같은 법 그냥 제목만 똑같이 표지가리만 해가지고 내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내용이 전체적으로 다 변경이 된 다음에 그걸 보고 판단해야 되는 문제이다. 말이 안 되는 얘기.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르가디스님, 용산 그분은 너무 욕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분은 대통령 일을 하시면 되고 당 대표는 당 관련 일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그분은 이번에도 안 그러실 것 같아요. 또 본인이 원하는 사람 만들려고 하시겠죠. 그분은 왕이 아닙니다.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제르가디스님한테 저도 굉장히 많이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 개인적으로 이건 희석경님과 좀 다르게 하지만 지금은 이제 조금 보시죠. 보고 평가를 해도 될 것 같고 당 구성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번에 당선인들 보세요. 자 보세요. 우리가 108이니까 8개의 여유가 있다고 보자고요. 그렇죠. 8개. 거부권 할 때 8개. 근데 저는 보여요. 이 8개의 이 폭이 네. 그렇게 저번보다 넓지 않다. 나중에 이제 또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는데 굉장히 이게 참 애매한 숫자입니다. 괜히 108이 아니에요. 108 번뇌를 하게 돼요, 제가. 그러니까요. 김찰리님, 진짜 형님 별명성이네. 공달 선생한테 공천 좀 줍시다. 근데 두 분 술자리 좀 불러오시면 안 되나요? 와수다 정말 재밌어요. 92년생이래요. 그래서요. 요즘 92년 30대가 보는 그럼 정치를 30대 좀 들려드리고 싶네요. 초반이시네. 네, 보수 참 많은 데라고 하셨습니다.